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6일 태국 뉴스입니다. 차기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쥔 폼자이타이당과 푸어타이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13일 오후 아누틴 총리가 푸어타이당 지도부를 초청해 전격적인 연정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아누틴 총리는 과거의 갈등은 모두 지우고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며 안정적인 정부 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푸어타이당 역시 조건 없는 협력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고 이어 소규모 정당들의 지지 선언까지 잇따랐습니다. 폼자이타이당의 아누틴 차니락군 총리 내정자가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아누틴 내정자는 15일 SNS를 통해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캄보디아와의 해상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2001년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접경 지역에 안보 장벽을 건설해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타일랜드를 꾸려 농업과 관광 등 전 분야에서 국민 소득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누틴 내정자는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덧붙였습니다. 최근 총선 결과 집계 과정에서 불거진 수치 불일치 논란에 대해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수치와 실제 결과가 달랐던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한 인적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스템은 비공식 속보용일 뿐 실제 공식 결과는 참관인들의 서명이 담긴 투표소 보고서를 근거로 확정되므로 결과 변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바코드로 유권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바코드는 문서 관리와 위조 방지를 위한 장치일 뿐이며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혼합 보관되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실시된 태국 총선 결과에 대해 유권자 대다수가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전국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IFD-폴의 조사 결과 현재의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11%에 그쳤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84%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가 재검표나 재선거, 심지어는 선거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투표용지의 QR코드와 바코드가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적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가건설연구소장인 끄리앙삭 박사는 유권자 대다수가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투명한 입증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태국 제1야당인 국민당이 지난 총선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낙타퐁 르앙파녀 국민당 대표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에 쓰인 투표용지의 바코드가 비밀 투표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낙타퐁 대표는 투표용지의 바코드와 유권자 명부를 대조할 경우 특정 개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기존 투표지의 즉각적인 파기와 조속한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최근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대인지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은 어제 드라 참락 마을 인근에서 지뢰 제거 작전 중 신형 PM2 대인지뢰 6발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지뢰들은 과거 교전 당시의 잔류물이 아니라 최근 의도적으로 새롭게 매설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제인도법과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최근 인도주의적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발견된 지뢰들을 증거물로 기록해 국제기구에 공식 제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태국의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입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2일까지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4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불과 43일 만에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2,300억 밭의 관광 수입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한국 관광객이 주요 방문국 상위권에 오르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정부는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 관광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관광과 안전 기준 강화에 더욱 집중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신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태국에서 운전면허 갱신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태국 교통부가 보건부와 손잡고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만 55세 이하이면서 면허가 만료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교통국을 직접 방문해 받아야 했던 신체 능력 검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보건부와 전자의료검증 시스템을 연계해 가까운 병원에서 받은 시력 등 건강검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250만 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번 행정혁신이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태국에서 올해 첫 광견병 사망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말 강아지에게 손을 물린 뒤 적절한 치료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광견병은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불가능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개나 고양이 등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히어졌을 경우 즉시 상처를 깨끗이 씻고 병원을 찾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생후 2개월부터 매년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상처 세척과 백신 접종, 그리고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건강관리까지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태국 국도 곳곳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도로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일 새벽 나콘나차시마에서는 짙은 안개 속을 주행하던 유조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던 대형 들소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몸무게가 1톤에 달하는 들소가 현장에서 즉사했고 유조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린에서도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물소 떼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요. 충격 직후 차량에 불이 붙어 전소됐지만 운전자는 다행히 불길이 번지기 전 극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국은 안개가 짙은 새벽 시간대 국립공원 인근 도로나 곡선 구간에서는 동물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반드시 저속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3일 오전 태국 통신업체 트루와 수사 당국이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에서 국경 너머로 인터넷 신호를 무단 송출하던 불법 장비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트루사가 제공한 이상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미얀마로 불법 인터넷 신호를 보내 국제범죄 조직의 온라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장비들이 다수 발견돼 즉시 차단 조치됐습니다. 트루 측은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분석과 심카드 등록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태국 남부의 유명 관광지 파난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대규모 마약 조직을 관리해 온 이스라엘 국적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41세인 이 남성은 파난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해 왔는데요. 수사 결과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 은밀히 주문을 받은 뒤 마약을 검은 양말에 넣어 특정 장소에 두는 이른바 드롭오프 방식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관광경찰은 위장 구매 작전을 통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거처를 수색한 결과 여러 종류의 마약 등 시가 5천만 바 상당의 마약류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파타야의 한 주택가에서 하수구 오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불법 화학물질 제조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사건은 한 달 전부터 하수구에서 강한 약품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시작됐는데요. 수색에 나선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자 주택 안에 있던 중국인 형제 2명이 담장을 넘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2세 형은 추락해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붙잡혔고 동생 역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대형 유리 용기와 수십 개의 화학물질통이 발견됐는데 시료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과거에도 중국인 콜센터 조직이 적발됐던 전력이 있어 경찰은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푸켓 보건당국과 경찰이 위치 지역의 한 치과 클리닉을 급습해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하던 대만 국적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번 단속은 불법 진료가 의심된다는 주민들의 제보로 시작됐는데요. 현장에서는 대만인 남성이 태국 내 의료 면허나 노동 허가도 없이 태국인과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고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과 무면허 치과 진료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 끄라비의 한 폐광에서 근로허가 없이 드라마를 촬영하던 외국인 배우 46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끄라비 이민국과 경찰의 합동 단속으로 적발된 이들은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 출신 배우들로 확인됐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내 합법적인 근로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촬영을 주관한 업체 역시 지난달로 촬영 허가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배우들에게 벌금 부과와 함께 추방 및 2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고용을 진행한 업체 측에도 무거운 벌금형을 처할 방침입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포함된 무장교환들이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과 대마를 강탈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빠툼타니 무앙빠툼타니 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방콕 광역경찰청 소속 북공택 경위와 지방경찰청 소속 만옥 경위 등 일당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빠툼타니에 한 대마 판매점을 겸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80만 바트와 대마 100kg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북공택 경위는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실제 발부받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며 현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검거 당시 이들이 어떠한 영장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찰 신분을 남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석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가담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사라진 현금과 대마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직 경찰관들이 연루된 만큼 조직적인 부패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감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15일 새벽 2시경 남부 뜨랑에서 푸켓 발 배동행 여객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총 5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30여 명이 골절과 자상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특히 50대 운전자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었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부근의 목격자와 일부 승객들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CCTV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야간 장거리 운행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상을 입지 않은 승객들은 대체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태국 남부 접경 지역인 나라티왓에서 심야 시간대 7차례 걸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현지 당국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나라티왓 경찰은 지난 1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잉우군과 앙해군 일대 도로변과 상점가 등 7곳에서 사제 폭탄이 잇따라 터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주로 민간인 상점과 관공서 인근 쓰레기통 등을 노려 조직적으로 감행됐는데요. 다행히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상점과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경합동수사본부는 이번 테러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앞두고 지역 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무장 세력이 사전에 친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주요 길목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경계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 상태입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지역의 검문소 승격을 틈타 관광객을 불법으로 모집해 온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태국 러이 관광경찰은 16일 빡촌군의 콕파이 국경 검문소 일대에서 정식 허가 없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객을 인솔한 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국제 검문소로 승격된 콕파이 검문소의 접근성을 악용해 SNS를 통해
라오스 방비엔 등으로 향하는 불법 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이 관광협회는 이러한 무허가 여행사가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다른 접경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투어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행객들께서는 안전사고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상품 예약 시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여행이나 거주를 계획하신다면 현지 민간 병원의 입원비 수준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6년 기준 태국 주요 민간 병원의 입원실 요금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객실 등급에 따라 하루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1인실은 하루 4,000바트에서 15,000바트 사이지만 최고급 VIP룸의 경우 하루 15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요. 방콕 병원의 최고급 객실인 엘리트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카멜리안 병원이나 나와민 구 병원처럼 1인실을 4,000바트에 제공하는 실숙형 병원들도 많아 선택의 폭은 넓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하루 병실료만으로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방문 가능한 병원의 요금을 미리 확인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16일 오전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치앙라이 메사이군 지하 3km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아 진앙 인근 주민들은 실제 규모보다 더 강한 흔들림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문이 크게 떨리고 물건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에 SNS에는 주민들의 긴박한 목격담이 잇따랐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나 시설물 파손 등 구체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태국 재난방지국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자원국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방콕을 포함한 중부 7개 지방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와 염수 유입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조수간만의 차와 강한 동남풍의 영향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려졌는데요. 특히 짜오프라야강 인근 저지대는 16일과 17일, 맥글론강과 탓진강은 각각 22일과 21일까지 수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하천 인접 도로의 상습 침수로 인한 교통 안전은 물론 바닷물 역류로 인한 식수 오염과 농작물 염의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일 새벽 0시 35분경 태국의 음료왕으로 불리는 이츠단 그룹의 딴 파사건 나티 회장이 파타야에서 열린 음악 축제 도중 무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원더 원뮤직 페스티벌의 마지막 공연 중 딴 회장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품을 나눠주다 일어났는데요. 약 2m 높이의 무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실족한 딴 회장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가벼운 골절 외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딴 회장은 SNS를 통해 직접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를 전하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태국 재계를 대표하는 대중 친화적인 기업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현장 관객들은 물론 많은 시민의 응원과 회유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꼬사무이 연륙교의 통행료가 편도 1,000밭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가 통행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마천 방콕 부시장은 SNS를 통해 이 연륙교가 완공되면 이동시간은 20분으로 대폭 단축되지만 이용객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세계적인 연륙교 통행료보다도 비싼 수준이라며 경제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방콕 지하철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20밭 단일 요금제 혜택을 주면서 남부 지역 연륙교에는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태국 고속도로공사는 오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통행료 적정성 논란이 향후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피타 림자르낫 전 전진당 대표와 배우 꼬이 아라차폰이 공식 연애를 시작하며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열애를 공식 인정한 두 사람은 이튿날인 15일에도 SNS를 통해 함께 여행 중인 사진을 게시하며 팬들의 응원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추측을 한 번에 불식시킨 당당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타 전 대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존 레전드의 곡을 배경으로 커플 사진을 올리며 공개적인 사랑이 더 좋다는 가사를 통해 현재의 행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 미러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역대급 커플의 탄생이라며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아이돌과 MZ세대의 아이콘이 만난 만큼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태국 사회 전반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